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부등식의 활용과 실생활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활용이기 때문에 크게 개념이 없고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 요 곡선과 요 곡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하고 x1이 x2보다 작다고 할 때 x1이 음수고 x2가 0과 2 사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 문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2의 x 더하기 k승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음수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x2가 될 겁니다. x1, x2. 근데 이 x2가 0과 2 사이여야 됩니다. 0과 2 사이. 그러면 2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겠죠. 대략 이 정도 이렇게. 그죠? 여기 2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 얼마죠? 81에서 3을 빼는 거니까 78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2x 더하기 k승이라고 하는 애가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점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죠?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2,78을 지날 때까지. 아이고. 자. 요때. 그죠? 가능할 거고, 그 다음, 내려온다면, 여기 음수인데, 음수가 점점점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0,2를 지날 때, 그죠? 요때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요 사이를 움직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계값이라고 하는 건 경계는 이 좌표와 이 좌표가 경계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2,78을 지날 때 그때 생각해 보게 되면 요 함수가 지나는 거죠. 그래서 78 그 다음에 2에 2를 대입하면 k 플러스 2승이 되겠네요. 자, 이제 풀면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2는 로그 2의 78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k 값은 로그 2의 78에서 2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 0,2를 지날 때입니다. 뭐가? 이 그래프가. 그래서 0,2를 대입해주게 되면 2의 k승 되니까 이때 k 값은 1 되겠죠. 이때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전부 다. 이게 등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k 값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등호를 빼고 1보다는 크고 로그 2의 78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값 대략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값은 2의 5승이 30입니다. 2의 6승이 64겠죠. 자, 그러면 2의 6승과 2의 7승 128이죠. 2의 6승과 2의 7승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약 6점 얼마입니다. 거기다가 2를 빼놨으니까 우변에 있는 이 값은 약 4점 얼마겠죠. 그래서 1보다는 크고 4점 얼마보다는 작은 k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k 값은 2, 3, 4가 가능하겠죠. 이걸 지금 다 더하라고 돼 있죠. 합입니다. 합. 자, 그래서 다 더하라고 돼 있으니까 다 더하면 9가 답이 돼야 될 겁니다. 간단하죠? 2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fx와 gx의 그래프 관계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요 식을 풀어보라 그 말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fx하고 gx가 지수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fx하고 gx를 구하려고 막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이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게 빨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 식을 풀어보면 2분의 1에 fx 곱하기 gx 그 다음에 8분의 1은 2분의 1의 3승이죠. 그럼 2분의 1의 3g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밑이 지금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fx 곱하기 gx 작거나 같다 3gx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걸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gx로 묶어주게 되면은 gx에다가 f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곱해서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fx하고 gx가 통일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곱해서 음수인 경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gx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죠. 그리고라는 말은 교집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f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 gx가 음수고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f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각각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 gx죠. gx니까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바로 수직선상의 표현을 해볼까요?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요게. 자, 그 다음 f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이야기죠. f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fx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y는 3 보이시죠? 그러면은 fx가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차 함수가 y는 3보다 작은 쪽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범위는 여기 보시면 1과 5 사이인 거 보이죠? 자, 그래서 1과 5 사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나오는 범위는 요 범위겠죠.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괜찮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죠, 여기.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해서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똑같습니다. fx가 있고 3이 있으면 크거나 같다. 뭐가? fx가.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범위로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1보다는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겹치는 범위는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요 범위죠, 요 범위. 그리고 이거 또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종적인 답을 낼 때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내시는 겁니다. 이때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이니까 여기 1 있죠? 1, 3, 4, 5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답은 13이 돼야 되겠죠. 4번 돼야 됩니다. 보시는 방법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부등식을 풀고, 그죠? 여기 요렇게 지수 부등식을 이렇게 푼 다음에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보라는 이야기예요. 1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f-5가 0이다. 자, 부등식의 해가 이렇다. f0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점짜리인데 쉬운 4점이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요 지수 부등식을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죠. 앞에랑 똑같이. 자, 2의 fx 승이 8이면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함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fx
이 3이라고 하는 애도 함수로 보셔야 됩니다. 상수함수죠. fx는 그려져 있고 자 y는 3이라고 하는 애가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여기 어딘가. 그럼 이게 y는 3. 자, 이 해가 이렇다라는 소리는 3이 큰 쪽이죠. 3이 큰 겁니다. 그 말은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딱 나눠보게 되면은 이쪽이 3이 크죠.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3이 작습니다. fx가 위에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는 요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마이너스 4,3이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f0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일단 그리려고 하면 직선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4,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부터 구해보게 되면 기울기는 3 되겠네요. 그죠? 자, 기울기가 3이 되고 이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fx는 3, x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자, 근데 f0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f0은 얼마죠? 15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요렇게 그래프를 주고 이런 지수 부등식이나 뒤에 가면 로그 부등식도 나오겠죠. 그런 형태들을 자주 물어보니까 잘 익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수 방정식 활용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많은 이제 기본 서적들에서 실려져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능 문제죠. 자, 문제를 일단 읽어보시면은 총 인구가 65세 총인구에서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여기 이렇게 뭔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비율. 그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자,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그럼 이때의 이때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1000만 분의 50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고 한다. 처음으로 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조금 쪼개서 보겠습니다. 일단 2000년이죠. 2000년 현재가. 그 다음에 총 인구는 1000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그 다음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 자, 이 말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A에서 R% 증가한다. 그럼 이러면은 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 이렇게. 만약에 A에서 R% 감소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A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R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뭐가 좋을까요? 3,000원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3,000원에서 20%를 올린다 라고 물어보면은 증가시킨다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3,000원에다가
어떻게? 1 더하기 100분의 20을 곱한다라는 이야기죠. 다르게 말하면 얘가 뭐죠 이게? 얘가 1.2를 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3,000원에서 계산해보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1.2에다 3,000 곱하면 이게 지금 얼마죠? 3,600원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를 감소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00원에다가 1-100분의 20을 곱한다라는 이야기죠. 괜찮죠? 결국 얘가 뭐라는 이야기죠? 얘가 0.8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게 되면 2,400원이 되겠죠. 내용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2000년도에 총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자, 총 인구 2000년입니다. 총 인구가 1,000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0.3%씩 증가하죠.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4%씩 증가해서 예측되는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예측되는 시기.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N년, 이렇게 N년 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명이 N년 동안, 그죠? 0.3%씩 증가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게 N년이 지났다. N년 후가 되게 되면은 자, 1년이 지납니다. 먼저 요거부터 이야기할까요? 자, 1,000만 명에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1,000만 명에다가 그죠? 1 더하기 100분의 0.3이 곱해질 겁니다. 1년 지나면은 0.3% 증가할 거니까. 그럼 또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양에 대해서 이 양에서 다시 0.3% 증가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00분의 0.3에다가 다시 이거랑 똑같은 값이 곱해질 겁니다. 그죠? 그럼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제곱. 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가 붙었죠. 1년 지나면 여기 1제곱이고 2년이 지나니까 여기 2제곱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N년 후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 N년 후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1,000만 명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0.3의 N승이 될 겁니다. 요 표기 방식은 자주 나오니까 요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얘는 정리해보면 1000에다가 1.003이 되겠죠. 여기서 소수점 2칸 가면 되니까 하나, 2칸 가면 되니까 003의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N년 후의 총 인구입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되겠죠. 자,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65만 명. 근데 여기서 지금 4%씩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N년 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50만 명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4의 N승 되겠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50 곱하기 1. 그죠? 04의 N승이 될 겁니다. 요게 N년 후에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게 20% 이상이 되면 돼요. 그럼 N년 후가 되게 되면 이게 총 인구고 이게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이거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00 곱하기 이쪽으로 와서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1000 곱하기 1.03의 N승 분의 50 곱하기 50만 명 1.04 다시
1.004죠. 003이죠. 1.003의 n승, 1.04의 n승 이렇게 되겠죠. 이게 비율이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죠. 그게 20% 이상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 이상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식이 세워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푸시면 돼요.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약분을 좀 시켜서 자, 여기 100이랑 요 0 두 개 날리겠습니다. 그럼 요 10이랑 날리고 5랑 20이랑 날리게 되면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남는 건 좌변을 정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03분의 1.04의 n승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n 값이 지수에 있죠. 지수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양변의 로그를 취하셔야 돼요. 밑이 10인 로그.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로그 값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로그 1.003, 로그 1.04, 로그 이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의 10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n이 앞으로 떨어지겠죠. n이 앞으로 떨어지고 얘는 나누기니까 로그 성질상 이렇게 되겠죠. 로그 1.04 마이너스 로그 1.003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4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요 값들 참고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1.04 얼마죠? 0.017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가 0.017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로그 1.003 요게 지금 여기 보시면 0.0013이죠. 0.0013. 그래서 요 빼주시면 되죠. 괜찮겠죠? 그러면 n 곱하기 잠깐만, 여기는 로그 4가 아니라 로그 4가 돼야 되겠죠. 2 곱하기 로그입니다. 그럼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해보세요 한번. 0.0157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쪽 로그 2가 0.3010이죠. 여기 0.3010 두 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0.602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0.0157 분의 0.6020이 되고 요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 값이 약 38점 얼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n이 연도입니다. 연도. 몇 년 지난 후냐 이거 보는 건데 38점 몇 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8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걸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보기를 보는 겁니다. 아니죠? 이거겠네요. 2번. 이해되시죠? 38점 몇 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측되는 시기. 괜찮죠? 나머지 보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 요거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년 지나면 이렇게 되고 2년 지나면 이렇게 되니까 n년 후가 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것이다. 괜찮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수일의 마지막 단원에 수열에서도 요 표현 방식들을 요구합니다. 등비 수열에서.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지수 방정식의 활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